네. 영화 같은 경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영화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봐서 정말 즐겁습니다. 어제 보신 그 너와 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제 최고 대표 영화라고 하고요. 또 2024년을 대표하는 원탑 영화 하면은 바로 아침바다 갈매기가 거론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기 참 힘들거든요. 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만의 엄격한 심사 룰이 있습니다. 상을 받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흔히 좋아하시는 영화들은 보통 상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화에 상을 주는데 아침바다 갈매기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관왕이었습니다. 상관왕이 뭐 굉장하죠. 거기다가 국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화제는 손에 꼽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 영화제에서 올해에도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영화예요. 저 뭐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인보다는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을 활동가라는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마을 활동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영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을 활동가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을 공동체야? 마을 공동묘지지. 네, 제가 자주 느꼈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돼서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조금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마을 공동체와 함께 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내에서 또 많이 상영이 안 되다 보니까 100군데를 선정해서 상영하는 추진단을 꾸려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다른 곳에서도 혹시라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꼭 영화 보실 때 아침바다 갈매기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적인 좀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주연 배우님 혹시 익숙하신가요? 어떤 분이신지? 네네. 그리고 여기서 배우님께서 오셨는데, 네네. 혹시라도 그 마트 장면인가요? 네. 예. 아주 인상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쩌다 나온 거야? 출연. 예. 어떻게 섭외가 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23년도에 촬영을 하게 됐고,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너를 섭외하고 싶어하는 감독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혹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 나중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이제 너를 찾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회사에서 미팅이 재밌고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학교 끝나고 네. 부터 한 3일? 한 이틀 정도 새벽까지 촬영을 그렇군요. 네. 그러고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네. 촬영지가 인천이었던 걸로. 인천, 네네. 혹시 인권은 존중 받으셨습니까? 모두 좋으신 분들. 그렇군요. 아주 좋았습니다. 혹시 그 팬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 회사에서도 이제 떼가기 때문에요. 회사에서 해갔군요. 에이전시에서. 총 120 정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우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0 정도 받았어요. 네네.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네. 눈빛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연기하실 때? 신경 쓰는 건 없었고요. 네. 그냥 제일 무서웠던 건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안 네. 맞은 게 있어서 한 2번 이제 언성이 받았던 적이 있어서. 감독님을 혼내셨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연기를 해야 하는데 네. 졸려가지고 졸다가 네. 좋으셨군요. 어린이 좀 강하긴 한데 네. 자지 말고 일어나. 와. 120만 원이나 저 감독님 얼마 조금 이따 또 만나거든요. 네네. 그럼 감독님께 한번 아마 오셨다고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함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김규철이라고 합니다. 김규철이. 예, 김규철 배우님 앞으로의 행보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김규철 배우님 한번 찾아볼까요? 아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아무리 좋은 우대를 하고 페이를 주고 하더라도요. 개봉 전까지 시사회 전까지는 배우님들 영화를 못 봐요. 그러다가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서 봤었을 때 눈물 나는 통편지 들어보셨죠? 가족들 다 오시고 가는데 자기 부분만 싹 버려져 나가서 가족에게 민망한 게 배우님들한테는 아주 아무리 탑 배우더라도 꼭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자셔야 돼요.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영화 좋아하시죠? 클래식. 네. 클래식이라는 혹시 영화 모르세요? 네. 네네.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우리 저기 현빈님 와이프분이 어느 분이시죠? 손예진님 나오시고요. 또 조승우님 나오시고 또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유명하신 분. 조인성님 나오십니다. 네. 원래 조인성님이 원탑인 줄 알고 촬영까지 다 했고 상영 날에 벌써 조인성님이 그때서야 한 겁니다. 자기가 조승우한테 밀렸구나. 네. 그런 경우로 배우님들이 본인이 촬영하신 부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외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배우님은 잘 기억해 주세요. 유준상 배우님이고요. 아주 여러 영화에 나오셨지만은 원탑 주연으로 이 영화가 처음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하셨지만 우리는 재방송으로 잘 알고 있죠. 어떤 재방송이죠? 네,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의 나레이터를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그 극한 직업 재방송을 하니까 그때 친숙한 목소리를 그때는 비임을 훨씬 더 많이 나오세요. 여기 정화관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같이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반갑고 분량이 많은 배우님이 계십니다. 예, 양희경님. 양희경님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저는 양희경님보다도 오히려 이분이 반가웠어요. 혁수라는 역할로 나와서 분노에 차서 팔부림을 하셨죠. 그분, 그 배우님 이름은요, 네, 유순홍 배우님이신데요. 영화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특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연극이었어요. 예, 그 영쟁이 유시라는 연극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극장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영쟁이 유시라고 혼자서 이제 연극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그 연극계에 영원히 빛나는 또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상영 같은 경우 하셔서 공연하실 때 꼭 보시면은 또 인생 연극으로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니까 계속 우리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영화적인 내용보다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일할 때 악에 받쳐서 할까? 언제서 화나서 할까? 사실 벌이는 별로 적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전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여러 번 일을 해봤는데 그걸 공연에서 느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욕을 할까? 힘들어서 욕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특정 계층을 혐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우리도 자주 그럽니다. 해외여행 가서 어색한 사람들끼리만 있었을 때 괜히 친해지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그 다른 나라 풍경이라든가 사람들을 긍정적이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왠지 내부적인 결속이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강화하긴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혐오가 발생하고 또 차별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듣고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관대하고 눈을 감기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남이야? 우리끼리 편하잖아 라는 그 마음 속에서 서로 반말과 그 편한 언어 속에서도 뭐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혐오가 숨어있지 않은지 언제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불편하신 데도 와주셨는데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걸 보셨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습니다. 감동적으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지금 영화 중요한 말이에요. 예. 문화생활 하는 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촌이 그 배경에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가 글쎄 깜빡 돌면서도 감명 있게 봤는데요.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네. 감명 있게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혹시 어쩌다가 비밀입니까? 자전거 타시다가 우리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해서 잘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 봤을 때
꼭 이럴 때만 우리가 그 도덕적인 잣대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영화가 범죄자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보다 보니까 그 보험 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보험 사기로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낙원을 향해서 떠나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떠난 곳에 낙원은 있을 것인가?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글쎄 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모든 영화가 혼선징악으로 끝나게 되는데 내용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보통 다뤘을 때 우리가 또 사회적 경제라던가 사회적 경제 했었을 때 우리가 마을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했었을 때 마을 공동체에 대한 많은 환상을 심어줘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이제 연합을 하고 사회적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럴 거라고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마을 공동체는 거의 지옥도죠. 여기에는 답이 없고 미래가 없고 탈출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거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을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또 세대별로도 다르기도 하죠. 마을 공동체가 정말 필요할 것인가. 혹시 불안하신가요? 제가 말할까봐? 괜찮으세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감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네네. 불편하시죠? 이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치 이 기름이고 여러분이 뿌린 것처럼 마이크가 다가가는 순간 싹 나가면서 이제 빠져나가시는 게 저의 이런 경험 중에 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좀 의견 좀 적을 수 있을까요? 예. 마이크 있습니다.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미래가 없는 팍팍한 삶을 고뇌해서 탈피하고 싶은 언짢은 행동과 말투, 지나치게 일그러진 삶, 벗어나고픈 찌들은 인생, 떠나는 아침바다 갈매기의 서름, 상처는 아물고 님들은 떠난 아침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영화평을 이제 시로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한테도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마을 공동체가 많이 파괴된다고 하고 그걸 떠나서 쇠락하고 있죠. 인구 자체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사실 경기도의 일부 삼성이 가 있는 그런 일부 지역 외에는 다 쇠락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분들이 자기 부산을 자조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부릅니다. 네. 노인과 바다밖에 안 남아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요. 청년분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제2의 도시잖아요. 저는 제 인생 꿈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사는 거기도 하지만 거기 계신 젊은 분들께서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의 공동체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는 걸 많이 절망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계속. 네.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분명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나는 솔선수범해서 주사도 먼저 맞겠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실까요? 난 편하게 받고 알겠다. 네. 네. 손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어떠십니까?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네. 이거 아주 좋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예, 그러시군요. 여기 환경상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가르치는 가르치는 얘기하세요. 선생님이고요. 담임 선생님이고요. 예. 저희 아이들이랑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 처음에 본다고 했을 때 저희 학생 규철이가 네. 선생님 이거 제가 나온 영화예요. 네. 근데 내가 처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짤막하게 봤는데 왜 대사가 없니? 그러니까 네.
대사를 몇 번 했는데 감독님이 욕하면서 하지 아, 말라고 해서 그렇군요. 네,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 학생들에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네. 처음에 그 시작했던 윤상 배우님이랑 네. 양희웅 그 배우님께서 네. 서로 둘이 어떤 관계인지가 잘 맞습니다.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마을 공동체는 정의할 수 없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네.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안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죠. 어떤 관계냐고. 근데 또 가족 사진에 보면은 네. 윤서님 원래 그 따님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에도 네. 양희웅 배우님이 계시고 예. 또 양희웅 그 배우님의 가족 사진에도 네. 윤성 배우님이 계시길래 네네.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평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 대가족이라고 아세요? 예, 대가족이라고 초반에 나왔던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 독립 영화에서 LGBT 코드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영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우리 친척이 과연 우리랑 친해서 친척일까요? 다시 보나요? 안 봐도 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죠. 제사 지내도 되나요?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족도 해체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엮인 새로운 형태의 가족상을 언제나 영화에서 제시해줍니다.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셨고 2008년도부터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도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 정말 보신 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공동체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동네 사람이지 뭐 근데 다 비웃잖아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랬을 때 그걸 대비하는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손 들어주셨죠? 네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그 영화를 보면서 일단 먼저 느낀 게요. 네. 여태까지 내가 본 영화 중에서는 좀 다른 느낌, 아. 대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좀 일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렇군요. 또는 거기서 나온 갈등을 네네. 설명해준 듯이 저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쉬운 얘기로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은 그리고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제의식을 표현했었을 때 이 살벌한 그 마을 공동체, 붕괴된 마을 공동체를 얘기할 때 과연 혁수분이 있죠. 아까 말한 염정희 유씨 칼로 찌르고 가서 온갖 폐악질을 부립니다. 성추행도 하죠. 그분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그 내용 전체에서 다 빼도 돼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빼도 돼요. 그 가져간 이야기만을 집중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장편 영화 조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기까지 시간 2시간. 장편 영화는 2시간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2시간짜리 영화에 15,000원을 돈을 내죠. 70분짜리 영화에 15,000원이면 화나잖아요. 네.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축이 되는, 기둥이 되는 캐릭터를 세우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캐릭터를 배치하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단편 영화였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메인 캐릭터가 나오는 주축이 있는데 나머지 캐릭터의 활약상이 서로 가지랑 엮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 빼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감독님의 원작 이제 단편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우선은 말씀드리면은 감독님께서 느끼시는 이제 독립 영화다 보니까 본인이 표현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을 많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바다는 너무 무섭게 파랗고 당연히 욕설도 나오고 차별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마을 공동체 현 주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실까요? 네. 혹시라도 어떠십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본 거는 눈으로 봤어요. 이게 경제관 그 영화였는데 딱 들어온 느낌은 돈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경제 돈이죠. 그래서 서로 얽힌 관계에서 감정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우울함이랄까 책상도 그렇고 서로 펴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전체를 갖다 다시 얘기하면 힘들더라도 삶은 지속된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딱 와닿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이 누구에게나 힘들죠. 아무리 돈을 많더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각자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힘들고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가자지구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에 비하면 나의 힘든 게 도대체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제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힘듦이라는 거는 각자의 몫이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엄청난 힘든 상황이지만은 각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의 체념의 정서도 그렇게 좀 묻어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참 힘들구나. 네. 각각의 뭐 어떤 직업이든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이제 어부들 이런 게 나왔지만 농촌이든 도시든 뭐 어디든 간에 들어가면 참 깊숙하게 들어가면 누구나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류의 영화는 저는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나오면서 네. 해변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여기에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건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이걸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로 접목을 시킨다면 굉장히 어떤 휴양지처럼 네. 정말 멋지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잠깐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비극이라던가 이렇게 구겨진 인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만 풍부하면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아파트에 살면 여기 나온 표현대로라면 그리고 오행량이 많아서 그 물고기들이 비싸게 팔린다면 전부 다 밝은 얼굴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끊임없이 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저렇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경제라는 그 관점으로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차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까 얘기 주셨던 것처럼 조선님 얘기 주셨던 것처럼 계속 돈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도 4억이라는 돈을 받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쭉 해나갔던 것 같아요. 차별 없는 세상이나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뭐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시골에 살면서 노동도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도대체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벌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다 아둥바둥 사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사실 우리가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할 때 유엔에서 1번의 목표가 빈곤의 해결이거든요. 네.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80억 가까운 인구가 하루에 2달러는 벌어야 되겠다. 2달러면은 우리 환율 따지면 지금 3,000원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3,000원 버는 3,000원 밑으로 버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 그러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격차가 너무 크고 너무 크죠. 여기서도 지금 도시 얘기하고 어촌 얘기하고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에 대한 차별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어요. 네, 네. 영화들이 불편하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자본주의 세상을 탈피하고자 또 나온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있다면은 자본주의를 탈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은 또 여기서 보면은 사회적 경제의 근간이 되는 마을 공동체 자체가 희망이 없다라는 취지로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남해 쪽에 보시면 여러 바닷가 마을이 있잖아요. 바닷가 마을에는 도시 재생이라는 것처럼 어촌 활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촌 활력을 북돋고 앵커 시설을 지은 다음에 여기서도 센터 장님이 파견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공동체 재생 활동을 해요. 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딱 한 명 꼽히는 센터장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료도 굉장히 적습니다. 부국 공무원 5일 이하예요. 하지만은 거기를 갈 때 이제 배로 가야 된다던가 출퇴근이 어렵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구하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업 굉장히 힘들죠. 경기도 쪽은 어떤가요? 우리 통일 대비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쪽에는 앵커 시설이라고 3층짜리 건물들을 다 지어줬어요. 하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 마을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 라고 문 걸어 잠근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간 채로 벌레들이 가득 버글버글 살고 있는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소득을 해외에서 벌어온 다음에 이것을 모두에게 복지로 나눠주자라는 식이 있는 반면 우리가 공산국가냐 그걸 각자 열심히 벌어서 해야지 예, 이걸 어떻게 막 퍼줘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양측에 있고 한국은 언제나 끊임없이 앞으로 이 두 가지 양측의 바퀴로 서로 고민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AI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AI 나오니까 프로그래머 다 잘렸죠. 그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죠. 네. 잘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근처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나는 빠져서 좀 불행하다.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편해질까봐. 네. 이해로 뜻을 합쳐야 됩니다. 영화는 또 뭐 사실 내가 본 감상평은 사실 내 기준에서 보니까 제가 본 이 영화의 총평 같은 경우는 제 총평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좀 이게 우리 대중적인 언어를 얘기를 하면 뭐 배우들 애드립이 좀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게 보는 내내 좀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막 끌고 가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다른 용어로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섬세한 감성선이 이제 우리 나이대에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뭐 40대 이상 50대 이상 분들한테는 굉장히 맞는 감성선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좀 많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점을 두는 게 경제위원회 쪽에 뒀었고 오늘 또 영화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경제위원회에 굉장히 맞는 영화구나. 처음에 고개를 막 잡고 동네 사람들이 뭐 그리고 정말 친자식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뭐 마을 지역 주민이 나와서 할 때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제 성장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는 사람이 환경에 또 강한 건가? 이 어촌을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 환경적인 취약한 부분을 또 바다에 뭐 푸르른과 같이 연관을 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경제로 가기에는 이제 사실 경제로 보면 이제 보험 사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게 보험 사기가 나오니까 경제가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회에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진 영화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직업이 이제 어차피 뭐 감성 디자이너니까 저는 감성적으로 보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 또 저희가 이제 DGS 또 기본 뭐 방향에 맞추자고 하면 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사회 구성원과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뭐 거버넌스 같은 경우 이런 게 맞춰져서
아, 이 영화는 사회나 경제에도 다 같이 맞는 영화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약간 불편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잘 모르겠는 난해한 그런 거였어서.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오늘 아마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사실 이 영화를 좀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이런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에너지로 움직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 같기도 해요. 종교인 뭐 불교를 비교하자면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욕구를 끊는 거잖아요. 그분이 욕구가 없는 게 아니죠. 가장 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감독님들 만나 뵙게 되면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사회로 바라보는 섬세한 시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비추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서 큰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극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또 마을 공동체를 더 극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4시에 당나귀 2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 2호? 네, 아주 명작입니다. 대사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